안녕하세요. 오늘도 진맥중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는 질병 중에 하나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역류성 식도염은 병명은 식도염이지만 식도의 병이 아니에요. 바로 위장의 병인데요. 식도와 위 사이에는 관략근이 있습니다. 이 관략근은 위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관략근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혹은 위장의 압력이 높아져서 위장 안의 음식물이나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해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위산이 올라와서 식도 점막을 상하게 해서 아프니까 그러면 이 위산이 적게 나오게 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치료 방식이 바로 위산 분비 억제제입니다. 그런데 위산이 죄가 있을까요? 아니요. 위산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위산은 억울하다. 위산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시키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장의 점막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면 위산이 올라오지 않고 제자리에 있게 해주는 게 올바른 치료법입니다. 위산의 분비 자체를 억제해버리면요. 당장은 편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위장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위장 점막의 분비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국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위산은 왜 자기 자리인 위장 안에 곱게 있지 않고 식도 쪽으로 쳐들어가서 식도 점막을 괴롭혔는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장을 주머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도 위장은 주머니 모양이기도 하고요. 위장이라는 주머니에 음식을 넣었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주머니 크기보다 훨씬 더 많이요. 그러면 당연히 주머니가 꽉 차서 주머니 입구를 오므리려고 해도 입구에서 자꾸 튀어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과식입니다. 과식은 어쩌다 한번 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주 과식하게 되면 위장이 힘들어져서 위 식도 관략근의 힘이 약해지면서 입구가 벌어져서 안의 내용물이 위쪽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위장이라는 주머니에 음식물을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음식물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무언가가 자꾸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입구 쪽으로 올라가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무엇이 이 위장이라는 주머니를 자꾸 쥐어 짤까요?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내장 기관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완될 수 있는 내장 기관은 없습니다. 자꾸 긴장하고 오므라들게 만들고 또 스트레스는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기운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장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안의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할 때 진맥을 통해서 지금 이 환자분의 몸 상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꼭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셨는데 진맥을 해보니까 맥의 높이가 높으면서 위쪽으로 치는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맥의 횟수도 빠릅니다.
거기에다가 활맥도 겸해 있습니다. 이 맥을 해석을 해보면 활맥은 담, 즉 찌꺼기 혹은 불순물을 의미하는데요. 위장이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했을 때 담이 생깁니다. 담도 있으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운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처방의 구성은 우선 담을 삭혀야 식도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위장의 소화를 돕는 약재들을 쓰고 이미 만들어진 담을 삭히는 약재도 씁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화기가 되어 있는 것을 가라앉히는 약재, 그리고 스트레스 자체를 풀어버리는 약재, 또한 기운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약재 등을 골고루 조화롭게 써줘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셨는데 진맥을 해보니까 맥의 높낮이 폭이 좁으면서 맥의 활동성이 떨어지고요. 맥의 긴장도가 올라가 있는 현맥이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맥의 횟수는 그다지 빠르지 않고요. 활맥도 별로 없습니다. 이 경우 진맥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맥의 높낮이 폭이 좁은 것은 위장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음식을 편하게 많이 드실 수도 없고 과식하지도 않는데 한 번씩 위산이 역류되어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현맥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동안 받아왔을 때 혹은 같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상한 장기가 간일 때 나타납니다. 맥의 긴장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 더 만들어지면 위장 안의 내용물 혹은 위산 단독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 처방의 구성은 가장 먼저 현맥을 풀어야 합니다. 현맥이 된 상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약재를 써야 하고요. 위장의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장의 기능을 살려주는 약재를 써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과식을 할 수도 없고 과식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소화시켜주는 약재를 과하게 쓰면 오히려 위장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요. 실제 임상에서는 사람마다 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분의 진맥 상태에 맞춰서 처방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아시겠죠?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왜 위산 억제제를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 질환을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린이들의 한약 복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